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과 가족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단, 문씨를 미신신으로, 문씨를 신으로 모시는 그 미신론자들인 문파들은 제외합니다.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이게 문씨의 아들이 문준용이의 전시의 작품명이랍니다.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문준용이는 아버지의 미래를 알고 있을까 하는 거죠.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에 문씨는 끼어 있다. 지금 코로나가 폭증일로고 사망자는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오늘 697명인가 그렇죠. 8명인가 내일이면은 한 700명이 720명 정도로 돌파할 것이고 코로나는 확진자보다 사망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인데 백신은 대한민국에 한 개도 확보 못했다. 현재 오늘까지. 그럼에도 문씨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특수직인 문화예술인들한테도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거기서 문준용이가 거금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문준용이 안에도 짭짤한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씨는 1년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걸 탁탁 받아쓰면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엉덩이 두드리고 있고 환대수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면은 문씨는 왜 자기가 받는 월급이나 연봉을 사회에다 헌납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였다면 사회에 당장에 헌납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그럴 리가 없고 노무현은 월급을 다 받아서 연봉을 다 받았어도 모자라서 뇌물을 갖다가 200, 600 몇만 불을 받아서 40만 불, 640만 불 받아서 미국의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사주고 그죠? 노무현의 아내 그 이름도 말하기 싫다. 뭡니까 이름이? 그것은 떵떵거리고 살았었다. 그리고 노무현을 자살로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문준용이가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에 문재인은 끼어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는 문재인을 그냥 못 보낸다. 어딘가의 사이에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문준용이가 하는 게 뭐예요?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투영하라는 것이죠. 이 작품명이. 그러면 문제의 현재와 미래네 파라독스다. 고고TV는 조롱은 하지 않는다. 직설직격은 퍼부어도 조롱은 하지 않고 거짓 뉴스를 말하지 않는다. 깔 때는 지독하게 까지만은 팩트만 가지고 깐다. 한 발 앞서가는 방송이다. 고고TV가.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송이다. 이게 열린 시점이 문제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려고 5인 이상을 갖다가 집합금지 시킨다고 매일 겁을 주고 있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아니 3단계로 올리려면 올리지. 뭐 3단계 플러스 알파, 3단계 마이너스 2.5단계 플러스 알파 아주 국민들을 갖다 말려 죽여. 그렇죠? 확 잡을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지 생명이 위험함으로 문씨 생명이 위험함으로 놔둘 수도 없고 쪼였다 풀었다. 백신은 4,400만 병분을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랬는데 꽝이다.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고 이런 사태에서 문준용이가 툭 튀어나와서 17일부터 24일까지 23일까지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싫어할 수뿐이 없지 않는가. 우리 보고는 밥도 먹으러 가지 마세요. 공연도 보러 가지 마세요 하면서 문 씨는 아버지의 빽인지 또는 지의 독단적인 아집인지 이런 상태에서 전세를 열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에요. 지금 문 씨가 튀어나오면은 실제적으로 문 씨 홍위병들도 문 씨가 정상적으로 공기업에 입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비호를 하고 문 씨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비호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문 씨가 국민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번에 3차 확산이 오기 전에는 나가서 놀아라, 뭘 하라, 돈 줄게 하다가 이제는 문 씨는 코로나가 대확산이 진짜 들어가자 나오지도 않는다. 그전에는 K방역을 쩝쩝대며 여기저기 전화 걸며 내가 잘했어요, 우리 걸 가지고 가세요 했는데 어느 나라도 문 씨의 K방역을 차용한 나라가 없었다. 오로지 백신 개발에 몰두하며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적에 문재인은 국민들을 갖다가 쪼이고 풀고 하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확진이 되자 확진이 폭증을 하자 이제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근데 문주정이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비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에 따른 코로나를 피해서 물론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동남아에서 귀족 학교를 다니고 경호원들이 한 20명이 붙었다 그러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동남아 태국에서 말이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를 피해서 유유자작 호화호식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문준영이가 나와서 특수 직업이라 그러죠. 이 예술인들. 나는 문준영이가 예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고고 TV는. 저는 솔직히 말이죠. 백남준의 그 작품도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이고 형식을 파괴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백남준의 작품이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백남준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문준영이라는 것도 어느 학교 나온지도 야리까리하고 이력도 야리꾸리하고 그러면은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한테만 주면 더 좋았을지 아닌가? 더 좋았을 거 아닌가? 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아버지 엄마가 돈 많이 버는데 그렇죠. 아버지 엄마가 연봉 2억 5천인데 그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갖다가 나라 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놈이 자기 아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죠? 나는 월급을 포기 못해. 내 연봉은 포기 못해. 국민들의 도탄에 빠지든 뭐하든 난 연봉 포기 못해. 내 아들도 국민 세금을 포기 못해. 국민 세금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 문준영이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그거를 받아먹는 내 아들은 자랑스러워. 국민들의 세금을 삥을 떠먹는 것은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의 아들도 좋은 일이야. 이런 거죠. 이게 열리는 곳이 어디예요? 금산갤러리라 그러죠. 그죠? 이 금산갤러리가 문씨 족하고 문씨 그 부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지가 대통령의 특권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부리고 아무 곳에나 가서 지 노력을 할 것이 이놈들은 맨날 보면은 딸이라는 것도 아들이라는 것도 문재인주의를 어서렁거리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아들이 박정희 이후로 박정희 때도 없었어. 솔직히. 전두환 많았고 김대중 때도 많았고 노무현 때도 많았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의 아들이 특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너희 아들들아 딸들아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말이지 내가 돈이 많으니 내 돈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했는데 이것들은 나라 돈도 빼먹고 아들도 그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몇 명 오는가 중요하지 않다.
뭐 하루 방문객이 많아야 25명 온다는데 25명이면 5명 이상의 집합금지 대상인데 아직도 24일까지 3일까지 열려 그런다. 그리고 얘가 놓은 거 보면은 뭐 그림자의 빛의 각도에 따라 왜곡된 윤곽을 보여준다. 환시를 보여준다. 그죠? 착시를 보여준다. 그게 작품을 5점을 선보였는데 가장 비싼 게 5만 달러, 5,500만 원. 또 나머지는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수준이다. 금상 갤러리에서 말하기를 아직 팔린 작품은 없다. 누가 사가냐 임마. 누가 사가. 어? 그거를 사가는 놈들은 문재인의 빌부터 기생하는 놈들이 사가겠지. 어? 출시한테 연락해서 이모 하나 사주세요 해봐라 이놈아. 어? 아니면 네 애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빵 이거 하나 사가요 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대서 특별될 것이고 이걸 무슨 5,500만 원이야 이게. 얘 이제 활동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값을 붙여놓는 것은 지 아버지의 백을 믿고 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 허접한 게 뭐야 이거 허접한 거. 시커먼 공간에다가 조명 하나 놓고 앞에 영상이 하나 조명과 영상이 놓고 화면 하나 놓고 이게 무슨 5,500만 원이야. 네 아이디어가 5,500만 원이라는 놈이 네 아이디어가 또 화내죠. 네 아이디어 5,500만 원 놈이 소보원을 갖다 임마 고소원인가 소보원을 갖다가 아빠 백으로 들어갔냐 이놈의 자식아. 아주 인간 쓰레기 말종이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죄송하다 그래야 되죠. 그게 국정 책임자죠. 사실이 아니지만 이러이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놈은 나오는 족족 두드려 맞아. 얘가 지금 38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40 다 돼가는데 이놈이 얼굴 변하는 거 보면 지 애비하고 똑같이 변해. 어때 이래 주걱턱에 갖고 눈매가 닮아가는지 말이야. 눈매가 아주 사악해. 뱀과 같은 눈을 지 아버지와 같이 닮아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너를 갖다가 나는 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뭐라 하기는 싫다마는 네 애비가 하는 걸 봐라. 이런 경우죠. 왜 코로나 때 다 숨어있니? 네 부부는? 그래 국민이 세금을 받으면서 한 푼도 안 내놓고 있니?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말이죠. 내년 3월달까지 폭증이 간다는 건 확실해요. 전 세계와 한국을 대입시키면은 백신이 효과가 나타낼 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래도 내년 3월달까지 백신이 폭증하는 국가에서 3분의 1 정도를 맞춰야지 이게 잠잠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 개도 없어 3월달까지.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로 확정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내가 책임을 지고 백신을 갖다가 확보하겠다. 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코로나를 갖다가 종식시키겠다 했는데 이 녀석이 문씨라는 놈이 때까지 계속 거짓말 하다가 이게 진짜 위기가 온 거야. 그럼에도 계속 국민들한테 쪼였다 풀었다. 그죠? 진짜 위기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거죠. 이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이 뭐예요? 이 코로나기에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중소기업이나 또는 현장에 쓰는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입이 급감하고 있죠.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는 잘 되는 데는 더 잘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왜 계속 자영업자만 파냐 이거죠. 그리고 있는 돈 가지고 쓸 것이지 왜 자꾸 추경을 끌고 오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무원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월급과 연봉을 깎아야 되겠죠. 복지 같은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지금 한 110만 명 되고 공기업이 한 130만 명 돼. 그죠? 한 250만 명 돼. 공기업이. 그거만 30% 50%만 월급을 깎아버리면은 30% 정도만. 지금 자영업자는 뭐 안 되는 자영업자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못 구하고 직장조차 잘리고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한 1,000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25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의 삥을 뜯어가면서 쪼고 풀고 그러냐 이거죠. 공무원들 월급을 당장 깎아야 돼요, 여러분. 어? 왜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주 최상위층, 최상류 기업 말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애들은 전혀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월급이 늘고 연봉이 늘고 전 국민을 갖다가 고통을 받으라는 문재인이가 왜 공무원만 보호하고 그죠? 월급 조정을 안 하냐 이거죠.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을 그냥 부동산에 때리고 재산세에 때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때리고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대한민국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5천만 국민이 공무원 공기업회사 250만 된다 그랬잖아요. 방계금 뭐 다 있어. 250만 명이다. 그래 곱하기 4 하면은 1,000만 가족. 왜 5천만 민족이 5천만 국민이 1,000만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는 수탈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문재인이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공무원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 못 무너뜨립니다. 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자들로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극소수 있어요. 청렴하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애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자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데 강력한 수호자로 지금 나타났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윤석열 추미애 갈등 보시면 알죠. 그렇죠? 그 신재민 군 같은 거 보시면 알죠. 신재민 사건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현동환 군 같은 거 보면 알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데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런 악독적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상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은 나왔어. 보수나 진보 정권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재인을 지탱하는 것들이 30, 40, 50 그죠? 이들의 직업군을 보면은 대부분이 공무원, 대기업 직원, 대기업 노조, 공기업이란 말이죠. 문재인의 실정이 싫고 문재인의 폭정과 재능이 싫은 진보, 보수, 중도 모두 다 이거부터 깨우쳐야 돼요. 응? 그러니까 형편무인지경의 이 문준영이란 놈이 뭐 지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돈 버는 것을 보면은 공공기업에서 불화받는 걸 갖다가 불화받아서 학교 쪽으로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지 어미 아비와 연관된 갤러리에 가서 이런 전시를 열고 이게 국민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백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자신의 존재감, 개인의 자신의 존재감, 자기 길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네가 계측해서 엄마 아빠 백을 갖다가 이 금상결리로도 치워버리고 네가 스스로 다른 데 가서 해라. 공기업 불화를 받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보 좌우 떠나가지고 우리가 꼴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이죠. 기준을 못 세우기 때문에 항상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 문주영이 나오면 말이야. 음모론이나 하고 팩트만 가지고 충분히 조질 수 있어. 무슨 문준영이 때문에 말이야. 3단계 협상은 24일부터 한다. 문준영이가 23일까지 전시회를 함으로. 그 정도까지 가지 말자 이거죠. 그럼 중도층이 달아난다. 계획적인 보수가 국민의힘 쪽을 버린다. 국민의힘도 아니야 걔네들은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민이 이런 걸 자꾸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혐오하려고 하다. 그 보수 우파 유튜버라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그죠? 보수다 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 국민의힘이 동력을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팩트만 가지고 조져도 돼. 상상을 하려면 스토리를 갖고 하라 이거지.
문준영이 때문에 23일까지 3당의 격상을 안 한다.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뺑뺑이 1호. 박지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뺑뺑이 1호를 갖다가 박지만에 맞췄다. 그렇죠? 고등학교 입시를 본고사를 폐지했다.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저는. 이것들은 방송하는 걸 보면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돈벌이뿐이 안 돼. 보수 우파 개혁주의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데리고 다니고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와서 집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야, 걔네들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야, 문준영이 너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 시선 넘어 뭐야? 어딘가의 사이.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는 니 참 잘 지었다. 문재인은 시선 넘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넘어서 어딘가의 사이에 낑겨 죽게 될 것이야. 이까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